안녕하세요, 여울입니다. 네,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했듯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몸무게에 대해서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임신 전에 56kg, 그리고 출산이 임박했을 때 66kg, 그리고 지금 현재 49kg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불어났던 제 몸에 비해서 지금 17kg 정도가 감량된 상태인데요. 저도 몸무게 그리고 제 몸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제 몸에 만족하는 그러한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법과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자 해요.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면 저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어떤 약품 섭취나 꾸준한 운동을 등록한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산후조리할 때 산후조리원에서 마사지를 받고 붓기나 어혈 이런 것들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조리원에서 이미 한 7, 8kg 정도가 많이 빠져서 돌아왔었죠. 조리원에서 돌아와서 육아를 하면서 제가 집에서 제 몸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공유해 드릴게요. 우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저희 남편이 육아휴직을 해서 집에 있다 보니까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을 막 찾게 되고 단 게 땡기잖아요. 그랬던 순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이건 남편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희 남편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던 부분입니다. 저는 제가 살이 정말 많이 불어났을 때도 제 인생에서 가장 최대치의 몸무게를 경험하고 있을 때도 제가 붓기가 올랐다는 사실을 혹은 통통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저는 임신과 출산, 산 후에 제 몸이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살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건 저희 남편도 동일합니다. 지금 와서야 제가 임신했을 때, 만삭일 때 사진을 보면서 둘이 얘기를 해요. 어머, 내가 이렇게 살이 쪘었나? 여울아, 이렇게 붓기가 올랐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는 저희 둘 다 살이 붙었구나, 붓기가 올랐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않았고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입 밖으로 내뱉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살에 대해서 강박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살이 쪘나? 이러한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았죠. 근데 저는 이 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살에 대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먹을 거에 집착을 하게 돼요. 저도 다이어트를 아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임신하고 출산을 겪으면서 제 최대치의 몸무게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것, 그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남편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함께 하는 것이에요. 물론 육아를 함께하고 식사를 함께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남편이 뱃살 관리를 함께 했어요. 출산 후에 이제 아이를 돌보며 집에 함께 있는데 어느 날 제스가 나 살이 너무 많이 찐 것 같아. 나 뱃살 관리 좀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그 이후로 야식을 안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야식을 같이 시켜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함께 뱃살 빼기에 전적으로 동참한 건 아니지만 그냥 야식 못 먹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부분도 참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메뉴를 선정할 때도 항상 치킨을 먹었었다면 이제는 야식으로 정말 배고플 때 과일을 먹는다든지 샐러드를 신랑이 챙겨준다든지 이렇게 호흡을 함께 맞춰가니까 저도 혼자서 엄청 열정적으로 먹을 거를 찾게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원래 야금야금 과자 사놓는 취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과자 박스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남편이 원래 밤마다 마시던 맥주도 안 마시고 이러니까 편의점 갈 일도 없게 되고 자연스럽게 함께 뱃살이 조금씩은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몸무게를 매일 확인했습니다. 이 습관은 제가 몸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참 좋은 습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몸무게가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어제 야식을 먹으면 금방 불어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자극이 되다 보니까 나 어제 야식 먹어서 살쪘네? 오늘은 못 먹겠다. 이러한 작은 자극들을 주는 게 몸무게 재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남편도 뱃살 빼기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달력에 매일매일의 각자 몸무게가 적혀 있었어요. 제 위에 남편 몸무게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의 경쟁심이 생겨요. 이 사람 1kg 줄었네? 아씨!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저도 먹는 양이 살짝씩 줄게 됐죠. 그리고 네 번째, 출산 후에도 로라 엄마가 아닌 한여울로서 설 수 있는 자리에 계속해서 얼굴을 비추는 것. 저는 출산 전에 배우던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 학원이나 저는 이제 수어를 배우기 위해서 농아인센터에 가는 그러한 야외 활동도 지속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저한테 가장 큰 활력이 됐을 거예요. 바로 유튜브 활동입니다. 유튜브 활동 외에도 SNS 이런 것들도 내 얼굴을 비출 수 있는 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 제스가 로라를 데리고 1박 2일 시댁에 이렇게 가줬어요. 그러면 저도 아이와 떨어져서 그 시간에 친구도 만나고 술집도 가고 쇼핑도 하고 이러면서 로라의 엄마가 아닌 한여울로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시간을 가지다 보면 제 삶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환기가 되고 활력이 돌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운동량도 많아지고 스트레스도 줄고, 매일 이런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말에 남편분들이 아기를 봐주시면 아기랑 떨어진 채로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저는 모유수유를 6개월 동안 완모를 했는데 이 모유수유 기간 동안에 상당히 배가 고팠어요. 6개월간은 정말 잘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 뚝딱이었죠. 단 거, 짠 거, 다 매운 거, 먹고 싶은 건 정말 다 먹었어요. 그런데 모유수유를 딱 끝내고 나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밥량이 딱 줄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계기를 삼았던 것 같아요. 모유수유를 끝내고 내가 먹는 양이 줄었네? 라고 느꼈을 때부터 밥을 그 전에 푸던 양을 푸는 게 아니라 나 이제 먹는 양 줄었지? 아 맞아, 내 젖을 우리 아이가 먹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밥을 반 공기만 폈어요. 남기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나 먹여내는 몸 아니지? 오케이, 이러고 줄여내버린 거죠. 그러면서 점점 모유수유가 끝난 계기로부터 해서 밥량이 쭉쭉쭉쭉 줄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전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에는 항상 이러한 계기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계기를 발판 삼아서 나 다이어트 해볼까? 지금 약간 활력이 도는데? 하는 이러한 순간, 여러분들도 그러한 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모유수유를 끝냈다거나 혹은 이 영상을 보셨다거나.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운동을 많이 하세요, 밥량을 줄이세요, 이런 뻔하게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남편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그리고 응원과 위로. 이 정도면 충분한데? 날씬한데? 진짜 너무 아름답다. 이러한 말들이 정말 큰 용기를 준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남편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제 다이어트의 파랄은 저희 남편이거든요. 제가 살찐 거 한 번도 몰랐고 전 제가 늘 날씬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남편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당시에 제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남편의 아름다운 말들과 응원 속에서 제가 나 예쁜 몸 가지고 싶다, 혹은 나 지금 몸이 예쁜가 봐, 나 밥 안 먹어도 배부른데? 이러한 생각이 정말 절로 들게끔 해주었었거든요. 근데 나도 여울이가 뭐 부었다거나 살쪘다거나 몰랐어. 왜냐면 나도 집에만 있잖아. 맞아. 보는 사람이 여울이밖에 없는데. 그리고 주변 분들도 너 살쪘다, 혹은 붓기가 많이 부었네, 이전에 몸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정말 다 스트레스로 다가오잖아요. 제가 진짜 살이 많이 붙었을 때 저희 남편만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친구들 만나면 와, 여울아, 너 옛날 몸이 없다, 너 다른 사람 같아, 이런 말 들으면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순간 절망감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예쁘게 봐주고 응원해주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해주는 말들이 저를 더 활력 있게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남편의 육아휴직도 한몫했고요. 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물리적으로 제가 운동을 한다거나 밥량을 줄이는 이러한 지점보다도 제가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옆에서
가장 오랜 시간 함께 해주는 우리 남편이나 혹은 가족분들이 응원해주고 생활 변화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거나 함께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제가 지금의 몸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비법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편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옆에서 함께 해주셔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은 우리 엄마들을 위해서 그 스트레스를 덜어주실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남편분들께서 그리고 가족분들께서 함께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아기를 키우는 육아하는 엄마로 전부 차버리면 내가 내 몸을 보게 된다거나 아니면 나로서 그냥 사람들 앞에 선다거나 이러한 순간들을 망각하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온통, 물론 로라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로라로 다 채우기보다 정말 나만의 시간, 내가 나를 잊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몸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신적 건강을 위해서도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이런 분들이 부디 없으셨으면 해요. 저희 몸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또 이미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을 수행한 몸이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조금씩 먹고 그리고 남편이랑 재미있게 놀고 이러다 보면 아름다운 내가 그냥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내 몸보다 나를 아름답게 봐주는 사람들의 눈과 말이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울이었습니다.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